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교 학점제와 성공적인 진로 진학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대구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 파견교사 허재봉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발표자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년차 국어교사입니다. 그리고 비슬고에서 3년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 파견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진학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고교학점제 그리고 교육과정 그리고 진학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진로와 진학 그리고 수업과 평가 그리고 교육과정 연계의 중요성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교육 현장 변화에 대해서 아시기 위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ask Sally if she's coming to dinner tonight. Message sent. How many times you asked yourself before? Finally. What's the point? Wasting time. Where shall we go? But how many Sally? times you step Switching to power nap mode. Make a point. You have a reason. You know. This is... We arrived at parents' place as scheduled. Huh. Only a few days left until family dinner. Please save it to my car. Yeah, right. Right. Oh, Sally. We thought you couldn't make it. Surprise! In the future, our technology has learned more than you think. 3, 2, 1. Beyond the move of technology, closer to your love. 어머니들 영상 보고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뭐 4차 산업혁명 혹은 이제 뭐 자율주행 그리고 미래기술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머니들 요거 보시니까 변화의 속도가 느껴지시나요?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현장이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학교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보도자료입니다. 2020년 7월 29일 날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길러야 할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과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역량 첫 번째로는 공동체, 사회 문제의 책임감,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답을 했고요. 두 번째,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역량들을 갖추어야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량 세 번째입니다.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자, 이러한 역량들을 기르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라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오늘 발표의 주제는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연계 방안,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수업 및 평가, 고교학점제를 바탕으로 수업 및 평가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와 입시의 관련성입니다. 어머님들 요 마지막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을 구현하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고교학점제의 비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의 책무성과 그리고 자기 주도성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걸 기를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고교학점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개념에 대해서 지금 2021년 2월 16일 날 종합추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으면서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기초 소양,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학점을 취득하고 그리고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수 기준은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성취율과 출석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보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입니다. 먼저 교육과정은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과목들,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돼서 학업 설계와 관련돼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참여를 하는데요. 예전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들으셨던 수업하고는 조금 지금은 학생 참여가 훨씬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과정 중심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 미이수 기준에 의해서 이수를 한다면 졸업을 시키는 이런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1 학부모님이시니까 이 네 가지 교육과정, 그 다음에 과목 선택, 그리고 수업, 평가, 그리고 마지막 진학까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연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줄여서 학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종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블라인드 평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학생의 이름과 그리고 인적 사항들 이런 것들이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고교명도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혹시 그 부모의 어떤 그 정보까지도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볼 수 있는 서류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편제표를 받아서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고교 프로파일, 이제 학교 소개 프로파일도 제공됐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폐지가 되는 지금 상황인지라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서, 대학에서는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 대학에서 보는 서류평가 시스템입니다. 전체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편제표 전체 중에서 해당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음력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친구는 미적분을 선택 안 했고 경제 수학을 선택 안 했고 기하를 선택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왜 이 과목을 선택했고 이 과목을 왜 선택 안 했는지 대학 그 관계자분들은, 평가자들은 고민하겠죠. 평가할 겁니다. 교육과정 안내 책자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 애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지? 라는 아마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해당 학부모님, 학생들 그 과목을 선택할 때 이런 걸 활용하면
좋다더라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과목 안내서 뭐 고교생활 공부의 모든 것 이런 책자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입니다. 이거 서울대에서 나온 그 책자고요. 이걸 다운받으시려면 서울대 아롤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아롤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여기 입학 안내에 자료창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창고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는 책자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자를 열어보시면요.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이 한국사가 중요하더라.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동아시아사 공부하니까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세계사도 마찬가지다라고 조언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후배 학생들에게 조언하는 책자, 선배가 조언하는 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책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교육과정 연계 학과 중심 진로 진학 상담 가이드북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만든 책자인데요. 이 책의 장점은 이렇게 계열별로 과들을 이렇게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과가 있다면 그 페이지 수를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책자를 다운받는 방법은 대구시 교육청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가이드북이라고 쳐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나눔방이라는 곳에서 이 책자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책자 제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교육과정 연계 학과 중심 진로 진학 상담 가이드북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들어와 보시면요. 전기공학과를 내가 지원을 하고 싶다, 학생이 지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굵은색 글씨로 계열 적합성 있는 과목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런 과목들, 탐구는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 좋네, 그리고 기술과정에서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 좋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어머니 여기 보시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뭐지라고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표인데요. 보통 교과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눠집니다. 선택 과목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의 차이점은 석차 등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 선택은 석차 등급이 나오고요. 진로 선택은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취도 A, B, C만 나온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는 보통 교과로 묶이고요. 전문 교과가 이 전문 교과는 뭐냐면 특목고에서 듣는 과목이 전문 교과 1, 특성화고에서 듣는 교과가 전문 교과 2. 근데 전문 교과라고 아마 교육과정 편제표에 표시가 돼 있다면 이거는 진로 선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을 진로 선택 과목에 준해서 성적을 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 굵은색 글씨 계열 적합성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밑에 출처를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라는 자료에 전국 147개 고등학교 교사 설문조사 결과가 실려 있습니다. 필요성이 50%인 과목들, 70%인 과목들,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냥 인문계열에서 70%인 과목들은 심화국어, 고전읽기 등이 있고요. 사회계열, 경제수학,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천하는 과목들이라 만약에 본인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중에서 본인이 어떤 계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 과목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추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2021년 7월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2024학년도 지금 현재 1학년들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과학탐구 응시 영역 기준 개편,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 연계 교과일수 과목 안내입니다. 정시 모집 지역 균형 혹은 일반 전형에서 지금 1학년 이전에는 과탐 1과 과탐 1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유형에서 어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한 응시 집단에서 원을 응시할 수 없었으나 이제 현재 1학년부터는 예, 과탐 1과 1을 응시해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를 듣는 게 좋다라는 그 기존 유지는 이제 기존 생각은 유지하기 위해서 예, 장려하기 위해서 조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과 2를 선택하거나 2와 2를 선택하면 예, 조정 점수를 주도록 지금 개편되었습니다. 2-1 지금 모집단입니다.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물리학 1, 2, 화학 1, 2 중에서 한 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예, 반드시입니다. 수능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 모집 단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필수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서울대에서 예, 지정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권장 과목은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과목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학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권장 과목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네요. 추천하는 과목이죠. 그리고 수리과학부입니다.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는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서울대에서 지정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물리천문학부 물리학 전공 같은 경우는 예,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물리학2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필요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자료를 한번 따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택 과목을 어떻게 예, 고를 것인가? 나의 진로 희망과 얼마나 관련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내 계열과 관련해서 이 과목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수능 선택 과목과의 연관성. 예, 수능도 선택 과목이 있죠. 그 선택 과목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각 과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선택되었나? 왜냐하면 과목을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과목을 어떤 걸 배우는지를 사전에 조금 인지를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어떨까? 예, 말씀을 드립니다. 학종에서는 여기 보시면 내용이 어려워도 그리고 소수의 학생이 선택을 한 과목이라 하더라도 심화 학습을 선택했다면 요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도전 의식 등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정 과목을 이수했다는 자체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 그 과목을 얼마만큼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예, 대학에서는 본다라는 사실을 예,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는 이 과목이 개설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라고 아마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온라인 공동캠퍼스라고 대구고에서 운영하는 온공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자세한 사항은 예, 학교에서 안내를 하십니다. 학교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 열심히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교육과정 선택이 중요하다. 이게 학생 성공을 위한 열쇠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진로 계열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의지를 확립하는 게 좋다. 그래서 계열 결정을 통해서 제가 전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이 계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계열을 바꿀 수도 있고 진로가 바뀔 수도 있어서 지금 계열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계열 결정을 통한 과목 수강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계열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데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교의 어떤 상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고민을 통해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대학에 제공되는 편제표, 아까 보여드렸죠? 대학의 편제표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학업 의지, 도전 정신, 그리고 성실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과목 선택 수업 평가 기록입니다. 요 뭉뚱그려서 이걸 통해서 진학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과목 선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목 선택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1년 수시 합격생이고 이건 서울대 인류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내일교육이라는 잡지입니다. 고1을 위한 선택과목 가이드북이라는 책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친구는 인류학과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 인류학과에 지원한 이유, 2학년 선택과목이 사회탐구방법, 사회문제탐구였답니다. 근데 이 수업을 들어보니까 수행평가를 위해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인류학 인문서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 관심 있던 분야가 인류학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 친구는 과목 선택을 했으니까 아마 계열에 따라 선택을 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전공이 뭔지를 과목 선택을 통해서 찾아낸 케이스입니다. 과목을 연계한 주제중심 심화 탐구 활동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어머님,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연계와 심화 탐구 활동 강조해놨습니다. 오늘 키워드 2가지를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와 심화 탐구 활동입니다. 요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친구는 혐오라는 대주제를 선정해서 줄곧 고민을 했답니다. 왜 이 시대는 혐오라는 감정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일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교과뿐만 아니라 과학, 영어 이런 수업들을 연계해서 인종문제, 차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연계죠, 실은. 과목 연계라는 것이죠. 과목을 연계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화법 시간에 노인 혐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고요. 심층 면접했고 이걸 통해서 그러면 노인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 본인은 장수사진 촬영, 노후 설계 상담, 자서전 만들기까지 진행을 했답니다. 요거까지 나가는 게 바로 심화 탐구 활동입니다. 심화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는 학습의 확장을 이뤄낸 것이죠. 그리고 미적분을 통해서 배운 구술체력,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활동들이 아마 대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키워드 2가지 연계와 심화 탐구 활동 요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학생부 기재에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목 연결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꾸준히 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까 얘기했던 연계와 확장 그리고 더욱 심화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독서 경험입니다. 1학년부터는 독서가 제공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근데 과세특에는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업 및 평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 생활기록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걸 왜 빈 걸 가져왔냐고 말씀을 아마 저한테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걸 채우는 거는 어머니가 아니시죠. 학부모님이 아니시죠. 학생들이 이걸 채워 넣습니다. 교과학습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이걸 가득가득 채워 넣습니다. 양질의 내용들을 채워 놔야겠죠. 그래서
이걸 채워놓기 위해서 어떻게 학생부를 디자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거는 성취 기준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에 상황에 맞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말해보자 라는 성취 기준입니다. 이걸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학교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아마 수업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텍스트 지문과 텍스트 지문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찾아보고, 그죠?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 게 비언어적 표현, 준어적 표현을 과연 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상 만들기를 한번 수행평가에 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그리고 배우를 한번 연기해 볼래? 그리고 편집해서 이거 영상을 완성해서 학생들과 한번 공유해 보자 라는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걸 한 이유가 수행 과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관찰을 통해서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이 관찰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과세특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창작 판소리라는 이 새로운 어떤 장르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창작 판소리를 한번 보여주고요. 창작 판소리의 특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짝토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를 만든 것 이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학습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면 이 게시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학생들 활동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대신에 선생님은 이제 관찰을 하고 기록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한 가지 더 가져와 봤습니다. 심화국어인데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한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표현할까? 어머니,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어떻게 표현을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문법신문 만들기, 문학신문 만들기, 그리고 독서신문 만들기입니다. 실제 학생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죠. 처음 받고 나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와, 애들 이렇게 열심히 잘했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기사도 써보고요. 그 다음에 사설도 써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광고도 만들어보고 서평도 만들어보면서 학생들의 창의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늘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동한 내용들을 그러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따져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 관련 분야 독서를 많이 해온 학생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보는 문학신문 만들기 활동에서 필요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찾아 읽은 후 전체 신문 구성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밑으로 내려오시겠습니다. 주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선택 능력이 탁월함. 여기 책이 인용이 되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고 사설을 적는 등 기획력과 창의력이 남다른 학생이고 그리고 평소 글쓰기 밑으로 내려오시겠습니다. 평소 글쓰기 훈련이 필요함을 느껴 글쓰기 일지를 만드는 등 적극성과 추진력이 돋보이는 학생이다. 제가 보라색과 노란색 이렇게 구분을 지어봤는데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어머니들 여기 보시면 노란색은 그냥 학생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활동이고요. 보라색은 각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학생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활동입니다. 딱 보시기에 보라색이 훨씬 많죠. 그러면 평가할 거리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라색을 늘리는 방법은 학생이 활동을 특색 있게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방법이라고 꼭 좀 학생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세특을 보여드렸는데 그럼 세특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야? 라는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에서 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및 활용 방안입니다. 그 밑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67개 대학 200명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입학사정관은 전공 적합성, 교사는 학업 역량을 이 세특 항목에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았답니다. 각 개인 간 변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로 연계, 과제 수행 등 개별화된 내용 기재가 변별에 도움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두 가지 기억하시죠? 예, 연계와 그리고 심화 탐구.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과세특에 기록이 된다면 변별이 된다라고 입학 사정관님들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과세특을 통해서 탐구 활동, 그다음에 수업 중 학생의 성실성, 협력, 리더십 등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세특이 학종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입니다. 입학 사정관님의 답변인데요. 이 세특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교 블라인드 평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교 블라인드 평가 때문에 이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줄었는데 이 세특이 앞으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아마 이제 입시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가 입시에 어떤 도움이 되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 편성 그리고 학생의 선택,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는 거죠. 그리고 수업, 평가, 기록 이런 것들이 학생의 진로 진학 성공을 이끌 수 있다라면 이 밑에 저반에 깔려 있는 게 바로 고교학점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님 자제분들은 고1이죠. 그래서 2024 대입 전형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이 1학년,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해, 그게 2024학년이니까 2024 대입 전형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입 전형은 크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교과, 종합, 그리고 논술, 실기 실적, 정시는 수능, 실기 실적 이렇게 나눠지는데 내 아이가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한번 보시겠습니다. 22학년도 보시면 75대 25 정도 됩니다. 자, 이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죠. 여기 보시면 정시 수능 합격자 비율을 한번 조사를 했던 건데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 조사한 내용인데 재수생은 65%, 재학생은 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시를 많이 뽑고 그리고 정시 합격하는 그 비율이 재수생이 많다. 그렇다면 수시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학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학종입니다. 정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전히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퍼센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을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지역대학입니다. 지역대학 수시 모집 비율 여전히 높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수능도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법과작문, 언어 매체 중에 택하면 되고요. 수능을 칠 때 택하면 되고요. 물론 과목 선택을 두 과목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 1입니다. 수능을 칠 때는 택 1이지만 내가 교과목을 선택할 때는 모두 다 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계열 구분 없이 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경북대 사례인데요. 대학별 수능 영역 지정 예시입니다. 이게 2022학년도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미적분 기하 중에 택 1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선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연계열 일부학과 A 같은 경우에는 과탐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자연계열도 과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학교별 사례들, 그리고 모집 단위별 사례들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2024학년도 지금 현재 1학년들 대상이니까 2024학년도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이 흐름을 보시라고 이걸 전체를 다 가지고 왔는데요. 2022학년도, 2023학년도는 축소고요. 2024학년도는 비교과 영역이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폐지고요. 교사 추천서 폐지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40% 이상 확대되는데 지금 대학에서는
볼 서류들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교과 활동은 이렇게 방과후 활동, 영재 발명 교육, 미반영, 미기재고요. 미기재는 여기 밑에 보시면 아예 기재할 수 없고요. 학생부에. 미반영은 기재할 수 있지만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그리고 진로 활동,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과 독서는 미반영입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걸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정규 교육과정, 그러니까 수업 시간 내에 하는 비교과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입니다. 수업 시간 내에 하는 이 비교과 활동은 반영이 됩니다. 오해하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은 특기사항은 기재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글자 수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자율 500자, 동아리 500자입니다. 근데 여기 정규 동아리 보이시죠? 자율 동아리는 이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봉사활동, 여기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대입 반영이 됩니다. 진로활동 700자, 이 글자 수가 많죠.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 멘토링, 직업 탐색 활동들이 대입에 반영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 학부모님들 지금 제 이야기 열심히 따라와 주셨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가 대학은 이제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싶고 그래서 고교 교육을 믿고 이 고교 교육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받은 친구들을 선발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선발한답니다.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이 있고 전공 적합성이 높고 지금 이 계열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열 적합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에서 탁월한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과 활동, 학교에서 하는 수업 활동,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가 아마 다른 학생과는 좀 다르게 기재가 될 수 있겠죠. 우수하게 기재가 될 수 있겠죠. 학생의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정, 그리고 도전정신 이런 것들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그리고 독서, 아까 독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과세특위에 녹여낼 수 있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그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는 요거는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 전체를 종합해서 써주는 기재입니다. 기재 항목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찾아봐야겠죠. 학종, 교과, 논술 등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 결정은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계열 결정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계열 결정은 우선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학교 활동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수능 준비를 병행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전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이걸 수능 준비를 병행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업평가 기록이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진로진학 성공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